지난주에는 한파로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죠. 이번 주에도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또 전국적으로 이럴 때 동파 사고 많이 일어나죠. 또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수도 계량기 깨졌다고 그 동파 사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그 수도관이 얼면 그 배상? 아니면 그 비용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일단 수도관이 얼었을 때 책임 소재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상황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나 집합 건물과 같은 곳에서 동파로 인한 파손 부위가 이제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가 좀 달라져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전유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데서 이게 한 동의 건물 중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독립된 주거나 점포, 사무소를 사용하는 딱 그 구조, 구분된 부분을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공용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기준을 좀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미리 예시로 제공을 하는 규약이 준칙이에요. 네. 이 준칙을 살펴보면은 세대별 수도 배관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계량기까지는 공용 부분으로 하고 그 후에 내부 배관은 전용 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보면요. 수도 배관 외부에서 계량기 공용 부분까지는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계량기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봐서 이 그 관리소장이나 위탁 관리 업체가 이제 이 관리 의무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관에 이제 공용 부분이 동파된 경우에는 관리 업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좀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용 부분에서 이제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개별 호수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관리 의무가 있어서 이제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제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이면은 그냥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지만 뭐 이게 세입자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관리의 주체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이 주택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요. 네. 임차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이 주택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도 뭐 한파가 이제 예보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수돗물 틀어놓기, 뭐 기준 온도 이상의 보일러 가동하기, 뭐 이 단열재를 좀 보강한다든가 이런 동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제 만약 이런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겼다면은 이 부분은 또 세입자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용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헌옷 같은 걸 좀 넣어놓고 네. 보온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래서 뭐 수돗물을 졸졸졸 틀어놓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잘 했는데도 동파가 됐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보상 요청하면 됩니까? 네. 이럴 때는 사실 이 집의 시설이 노후나 뭐 불량이 있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이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라면은 집주인이 이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서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수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임차한 기간 동안 이 주거 공간을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에게 이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세입자가 동파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했는데 이제 집주인에게는 뭐 보일러 같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에게 이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나 보일러에 간혹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교체해주세요 했는데 집주인이 알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계속 미루면은 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임대인 분들께서는 이게 정말 문제가 생긴 것이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차일피일 이제 좀 이제 수리를 시간을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좀 수리가 미루어질수록 좀 불편도 커지고 손해도 커집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먼저 자비로 이제 수리를 했다면
이제 임대인에게 사진과 영수증 이런 증빙자를 첨부해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상금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세입자께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어떤 기계 결함이라든가 뭐 파손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파 예방 활동할 때는 그때그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좀 촬영해 두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세 계약이 아닌 이제 월세 계약일 때는 매월 월세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수리비를 지출하고 그 부분을 감액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보증금만 있는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전세 보증금에서 이제 추가로 수리 비용을 더 달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이제 청구하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활용하시기를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원 가자니 수리 비용에 뭐 몇십만 원, 뭐 1,200만 원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송으로 하자면은 뭐 나 4시간도 빼야 되고 그렇죠. 뭐 자문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사안 접수하고 조정해달라고 하면은 의외로 또 쉽게 분쟁이 종결될 수도 있어요. 또 뭐 그 신청 후에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조정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고가 나오기 때문에 뭐 서로 감정 소모 없이 좀 이례적으로 분쟁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주인하고 안 싸우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좀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인하고 임차인분들께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좀 잘못되시거나 상황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발생한 분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좀 제3자 입장에서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게 분쟁이 커지는 걸 방지하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거는 이제 당사자들 간에 얘기하면은 감정 싸움이 되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율해 줄 수 있다라는. 네네. 또 며칠 전에도 저희 아파트에 그런 안내 방송 나오더라고요. 그 어느 쪽 베란다에서는 세탁기를 쓰지 마시라. 네네. 얼어붙는다. 네. 동파된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안내 방송이 나와도 날씨가 아주 추운 날에도 윗집이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사실 아파트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막 안내문도 이제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하시는데도 이제 위층에서 세탁했는데 저층부에서는 이제 하수관이 얼어서 물이 이제 역류해서 영리하고. 세탁실에 물이 넘치면 이제 그게 아주 이제 큰 손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수배관의 역류로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기를 돌린 입주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배관은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수배관은 공용 부분이고 이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이제 관리소장님 내지는 위탁 관리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는데 하수배관이 이제 얼어서 막힌 하자로 인해서 오수가 이제 역류해서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와 이 책임 관리 주체인 이 관리 사무소장이나 위탁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그 관리 사무소에서 계속 이제 오수 역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 방송도 하시고 안내문도 붙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은 사실 관리 사무소나 아니면은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긴급한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실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위층에 이제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경고 방송 듣고도 세탁기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위층 그 입주자 세탁기를 돌리신 분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한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 정도는 이제 관리사무소와 뭐 위탁업체와 뭐 아니면은 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리고 이제 세탁기를 돌린 그 입주민이 같이 이제 나누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파트 관리 주체도 이제 한파 시에는 관리 잘 해주셔야겠지만 입주민께서도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협조해야죠. 9987님이 오래된 빌라 살고 계시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수도가 꽁꽁 얼어붙어서
꼬박 이틀 동안 물 구경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그러다가 어젯밤부터 수돗물이 칼같이 쏟아져서 너무 기뻐하고 힘이 났다고. 다행입니다. 9987님 다행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건물에 고드름이 매달리는 경우 있어요. 네네. 그리고 아파트에서 그 연기 나가는 그쪽에서도 고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만약에 고드름이 떨어져서 누군가 다쳤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책임 소재는 어떻게 네, 됩니까? 저 작년에 이런 부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거 보고 정말 이거 위험할 예. 수 있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고드름이 생기고 또 날이 풀리면서 고드름이 떨어지는 사고는 사실 누군가의 고의성이 동반되지 않은 사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어서 사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아파트 지상에 이제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에 고드름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이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고드름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살펴볼게요. 그 2013년에 있었던 사고인데 아파트 견본주택 보일러 연통이 이제 그 인도로 좀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 고드름이 날려 있었고 그 인도를 지나가시던 분이 고드름이 떨어진 것을 이제 맞고 맞아서? 사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사망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유족들께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행사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제 시행사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연대해서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고드름을 제거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좀 판단이 되었고요. 또 건물에서 떨어진 이제 그 고드름으로 이제 뭐 재산의 상이나 그러니까 인명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그 건물을 점유한 자가 이제 일단 우선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유자가 관리를 잘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면은 이제 소유자에게 이제 이 책임이 있습니다. 고드름 제거는 때문에 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 네, 꼭 그래서 119 신고하셔서 미리미리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이 빙판길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운전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네. 그 길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잘못이냐 어떻게 네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추도사고 같은 경우는 그 차 대 차의 어떤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인데요. 네. 그런데 민법에서는 공작물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 네. 책임. 그 이제 도로나 다리, 주차장 같은 사람이 공작해서 만든 이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주체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나 계단 이런 데서 이제 사고가 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빙이 되었으면은 미리미리 모래나 염화칼슘 뿌려가지고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생긴 사고여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나 아니면은 그 위탁 업체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제 건물 이런 도로 이런 시설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가나 네. 내 집 앞에 쌓인 네네. 눈을 안 치워서 거기서 누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럼 네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연재해 대책법 27조에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그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방자치단체들도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눈을 내가 치워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뭐 과태료라든가 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고요. 네. 근데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이제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 집주인 아니면 가게 주인 내지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책임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아하.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사고 그 판결들이 왕왕 있습니다.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특히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